이제 벡터 공간을 조금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어떤 큰 영역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 공간을 저희가 정의를 했죠. 정의라는 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나와요. 부분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기저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베이스, 기저라고 부르는데, 이게 벡터 공간을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부분 공간을 만들어내겠죠. 그걸 이제 일종의 뼈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벡터 공간이 있는데, 그걸 생성할 때 최소한으로 요거는 있어야 그 벡터 공간을 만든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저라고 하고, 당연히 어떤 벡터 공간에서의 기저는 벡터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건데 선형 독립이라 해야 되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집합을 갖고 있는데 그게 선형 종속이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거로 표시가 되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선형 독립적인 벡터들의 모임이다.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벡터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차원, 우리 뭐 3차원, 2차원 이렇게 되면 기저 벡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3차원이다 그러면은 축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독립적인 축, 서로 간의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축은 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축이 x, y, z가 있는데 g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3차원에서의 기저는 3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좌표 평면에서는 조금 더 평면이에요. 평면에서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뭐 마찬가지죠. 뭐 기저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뭐 좌표 평면에서도 뭐 2차원 좌표 평면이잖아요. 좌표 공간도 아니고 이게 x, y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x축에 한 개, y축에 한 개. 사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2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보게 되면은 뭐 4, 0, 또 0, 2 이렇게 y축을 따라가는 거, 또 x축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기저가 돼요. 왜냐면 서로 간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예를 하나 보게 되면 얘는 이제 5,0하고 1,0이 있어요. 1,0에 5배를 해주면 5,0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종속적이라서 실제 기저라고 볼 수는 없다. 왼쪽에 있는 건 기저가 0, 2하고 4, 0은 될 수 있는데 1, 0이나 5, 0은 될 수가 없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2차원에서 X축 방향에 있는 기저 하나, Y축 방향에 있는 기저 하나면은 모든 값들을 다 요 X와 Y의 벡터 2개를 가지고 거기에 스칼라를 조정하면서 모든 값들을 1사분면에는 다 표시를 물론 뭐 2사분면에도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좌표 평면에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10하고 5,0이 있는데 여기 뭐 예제에 나온 것처럼 26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겠어요? 10하고 5,0이 있는데 뒤에 y에 있는 값들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두 번째에 있는 얘는 기저 벡터는 사실 한 개밖에 없는. 근데 2차원 평면에서 기저 벡터가 아까 정의가 되어 있다는데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기저 벡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2차원이면 2개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3차원이면 3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아까 뭐 4형, 뭐 02,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돼요. x축에 있는 벡터 하나, y축에 하나. 그럼 뭐 x축의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뭐 1형도 되고 2형도 되고 3형도 되고 또 뭐 0, 1도 되고 0, 2도 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우리가 정의를 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뭐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 기저 벡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표준화시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표준 기저 벡터를 쓴다고 하는데 표준 기저 벡터는 다 이제 이렇게 1, 그다음에 또 이렇게 x축에 있는
벡터, y축에 있는 벡터 이렇게 1로 되어 있는 값들을 이제 좀 뒤에서 배울 텐데 표준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원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2차원이니까 기저 벡터는 무조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선형 독립적인 벡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준 기저 벡터. 와, 벌써 말하자마자 나왔네요. 예, 기저 벡터 중에서도 다른 원소애들 값은 다 0이고 하나만 1인 거. 표준 기저 벡터,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아까 표준을 말할 때는 베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벡터를 표현할 때는 이제 베이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시스 벡터 또는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이제 나중에 베이시스 펑션.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네. 베이시스라고 쓴다. 그래서 이렇게 뭐 100, 010, 001 다른 원소는 0이고 하나만 1일 때 이럴 때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x, y, z를 나타내는 3차 공간에서의 표준 기저 벡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기저 벡터는 111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이런 표준 기저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그 행렬을 우리가 또 이름을 또 붙였죠. 이런 것들을 행렬 형태로 표시를 이렇게 좀 해주게 되면 그럴 때는 우리가 항등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항등 행렬에 대해서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중심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는 다 1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고 항등 행렬이니까 원래 우리가 이건 또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돼서 이제 I라고 이제 저희가 쓰는 거고요. 항등 행렬이니까 항등 뭐가 행렬이 내 행렬이 그냥 나오나 봐.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떤 행렬 I를 하면은 이제 이게 A가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 재미나는 게 이 보통 우리 행렬은 행렬 A, B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되지 않죠. 행렬에서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항등 행렬에서의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항등 행렬이 되는 거죠. 앞에 붙거나 앞쪽에서 계산하거나 뒤쪽에서 계산되더라도 항등 행렬은 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MI, IM은 M이다 이렇게 쓰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실 나온 건 아니고 다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교환의 법칙이 잘 성립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저 벡터인가요? 아닌가요? 뭐 기저 벡터는 벌써 딱 알죠. 기저 벡터는 x축, y축에만 딱 존재하는 뭐 기저 벡터는 벌써 x 0, 뭐 2차원이다 그러면 0y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0이고 하나만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1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 표준 기저 벡터가 되죠. 이거 두 개는 이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닌. 요것만 이제 기저 벡터가 되겠죠. 차원, 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뭐 우리는 지금 제일 높은 게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점, 위치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을 때 그거를 다른 것들이랑 아주 독립적으로 다른 것들이랑 겹침이 없이 아주 고유하게 표현해 주려면은 축이 몇 개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3차원을 할 때는 XY 평면상에서의 점 하나, 그 다음에 높이, 그래서 딱 떠 있으면은 이제 XY, Z의 딱 유일한 한 점을 표현하려면은 축이 필요한 차원이 하나, 둘, 셋, XY, Z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형 대수학적인 차원으로 다시 또 오면은 이거는 점이 필요한 축의 개수였고, 얘는 그러면은 그 축에서 벡터를 만들어 줘야 돼서 벡터의 합으로 벡터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어떤 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기저 벡터의 개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3차원이면 x, y, z 축이 필요한 거고 선형 대수학에서 얘기하면은 베이시스 벡터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기저 벡터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0차원은 당연히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고 그 다음에 4차원부터는 뭐 배운 대로 뭐 텐서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큐브라고 해서 이런 것들 저희 인터스텔라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초입체, 초부피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물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 위쪽에서만 생각할 수 있겠죠. 3차원 공간에서의 기저 벡터 당연히 축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차원하고 벡터 수는 기저 벡터 수는 같으니까 3차원은 3개고 12차원은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랭크를 하는데요. 랭크는 뭐하러 하느냐? 그때 이제 처음에 잠깐 얘기했는데 랭크를 하는 이유는 랭크라는 값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렬이 주어졌는데 이 행렬에 직관적으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랭크를 구하면 지금 내가 얻은 행렬에서 선형 독립인 벡터가 몇 개 있겠구나. 선형 독립인 벡터 혹은 열이 몇 개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그 벡터를 주어졌는데 아직 랭크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A 벡터 313, 401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이제 우리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예제니까 아래 첫째 줄에서 밑에 줄을 그냥 빼버리면 밑에 세 번째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빼봤어요. 이게 저희 이제 행렬 연산이라는 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따로 좀 약간 배우게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좀 용어는 얘기해 놓을게요. 행렬의 기본 행연산이라는 걸 하는 건데 행입니다. 지금은 가로로 하는 거니까 뺐더니 마이너스 1, 뺐더니 1이고 뺐더니 0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세 번째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선형 결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건 독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독립적인 행의 개수가 두 개라서 우리가 랭크는 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구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더 기본 행 연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은 랭크를 구하게 되면 금방 선형 독립인 행의 개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랭크의 값이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벡터 행렬에서의 선형 독립인 벡터가 행이 몇 개구나, 열이 몇 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RM에 있는 벡터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형 독립인 벡터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이제 그때 랭크 A라고 하는 우리 A라고 하는 행렬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거 아시죠? 이거 세로를 여기 가로로다 적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써서 지금은 좀 애매하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벡터를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걸 행렬로 쓸 때는 가로 씁니다. 그거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있는 그 노테이션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쪽, 이쪽, 세로에 있는 쪽에 있는 랭크, 가로에 있는 쪽의 랭크,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열 랭크하고 로우 랭크랑 컬럼 랭크가 같을 때, 그거를 항상 같을 때 우리가 그거를 랭크의 정리라고 얘기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분 없이 다 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이든 열이든 간에. 랭크의 성질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 랭크하고 행 랭크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 랭크랑 행 랭크 같으니까 트랜스포즈를 해도 전치 행렬을 구해도 그건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막 복잡하니까 전치 행렬 관련되어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2751 이렇게 있어요. 2751 이렇게 있고 선형 독립인데 도대체 랭크를 한번 구해봐라. 이 선형 독립이라 그랬잖아요. 2751을 서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는 벡터 두 개니까 그러면은 선형 독립인 벡터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냥 우리는 랭크가 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말 그렇게 랭크가 2냐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는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1이 있는데 y1 벡터, y2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y1 벡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5, 7, 1.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막 헷갈려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는데 이거랑 이거랑 막 헷갈려야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은 뒤에서도 자꾸만 혼란스러워지니까 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지 좀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2x1 그 다음에 더하기 5x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하게 되면은 7x1 더하기 x2 이렇게 되거든요. y1은. 그런데 y1을 다르게 표현을 좀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표현을 여기 지금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x1으로 묶어내면은 요거를 27 그 다음에 또 x2로 묶어내면은 51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벡터가 27이 됐고 그 다음에 51이 된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모양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다 합니다.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지금은 제가 지금 랭크를 나타내는 모양 자체가 이 책에서는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포즈 하기 전에 또 몇 가지 또 랭크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두 벡터가 y1은 2, 4가 되어 있고 y2는 3, 6이 되어 있네요. 그럼 y1에서 y2 구하는 거는 뭐 수월하겠네요. 두 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금방 알잖아요. 하나만 제대로 된 거고 하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형 종속이고 그렇게 되면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의 랭크는 이렇게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2, 4를 그냥 이렇게 세로로 적은 겁니다. 왜냐면 2, 4, 3, 6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x1, x2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행렬의 계산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y1, y2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좀 잘 써보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쓰면은 y1, y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3, 4, 6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x1, x2가 이렇게 존재를 동시에 한다. 근데 좀 모양이 좀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원래 표기할 때는 이게 지금 벡터처럼 보여서 그런데 그러니까 매트릭스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금 쓴 그 표현으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벡터의 연산으로 하게 되면 2, 3 이렇게 되잖아요. 4,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표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EX1, X2가 나올 수 사실 없거든요. 원래는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은 일관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매트릭스로 하면은 2, 4, 3, 6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서는 설명 안 했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거를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2, 4, 3, 6이 더 옳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저자는 요 표현을 쓰려고 자꾸만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라서 지금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 4, 3, 6이 더 정확하죠. 왜냐면 2, 4, 3, 6이 더 맞는 얘기죠. 벡터의 연산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 다만 이런 형태로 썼을 때의 벡터가 2, 4다. 2, 4. 그 다음에 x2에 걸려 있는 게 3, 6이다. x1에 걸려 있는 게 2, 4고 그러니까 이 2, 4는 뭐냐면 각각을 요 2x1하고 이 x2가 가서 이렇게 각각의 y1하고 각각의 y2에 2x1 그 다음에 4x1이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뜻에 있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이렇게 2x1에다가 3x2를 하면은 이제 1, 2가 나와버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조금 하나의 벡터 기저밖에 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선형 종속이 돼서 결국에는 랭크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넘파이에 뭐 파이썬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죠. 예, 너무 그 넘파이에 리니어 알지브라 서브 패키지가 있어서요. 거의 매트릭스 랭크를 그냥 구하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우리 정하고 어레이 27, 51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냥 바로 NP에 리니어 알지브라 매트릭스 랭크 구해달라 x1 이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얘는 다 독립이기 때문에 27, 51은 독립이니까 두 개 있으니까 랭크가 2가 나왔고요. 아까 24랑 36은 그렇지 않죠. 24랑 36은 24하고 36이 다 1, 2에 관련이 있잖아요. 1, 2에 2배를 해주면 24가 되고 3배를 해주면 36이니까 얘는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관련이 있다 보니 선형 종속이 돼서 랭크가 1이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A 플러스 B의 랭크를 구하시오. 저도 참 애매한데 그냥 따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5에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밑에는 1, 2, 3, 6에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면 되는데 보자마자도 알 수 있습니다. 1, 2, 3, 6이 되면 위에 줄에서 밑에 줄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줄이랑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밖에 기저가 없어서 얘는 랭크가 1이라고 뭐 이거를 저희가 B라고 한다 그러면 B의 매트릭스의 랭크는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얘를 A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뭐 1, 2하고 3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 랭크가 2다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뭐 다 저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넘파이 어레이에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조심할 거는 이게 우리 주피터 노트북의 15번째 줄이에요. 벌써 이쪽 관련되어 있는 서브 패키지들이 다 공유가 된 거죠. 공유됐기 때문에 여기도 있네요. 임포트해서 썼기 때문에 NP의 서브 패키지니까 리니어 알지브라 매트릭스 랭크 불러주면은 2가 되고요. 1, 2, 3, 5, 1, 2, 3, 5에 대한 거 그리고 1, 2, 3, 6, 1, 2, 3, 6에 대한 거는 2배잖아요. 그래서 이거 3배 하는 거니까 얘는 보자마자 랭크가 1, 2가 표준 랭크, 기저 랭크가 되고 나머지 3, 6이 거기에 이제 몇 배수, 스칼라 배수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랭크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